자, 이제 이번 반전은 한 정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게요. 궁금하시죠?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살짝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도면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근데 그 개념원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뭐 피타고라스 정도로 조명하기도 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우리 풀었던 그 문제랑 좀 비슷해. 아까 우리 풀었던 한 점에서 수선 그었을 때 그 수선의 발 A, B 구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직선 하나가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요런 데 있다고 해볼까요? 이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점 P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며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게 됐을 때 성분 pH는 아시다시피 분수값이죠. 루트 x개수 a의 제곱 더하기 y개수 b의 제곱 분의 요 애가 그대로 푼 자로와 얘가 그대로 푼 자로와 그러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x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변신해야 됩니까? 변신해야 돼요. 여기 x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점 P의 x좌표가 대입해지고 점 P가 x좌표 들어오니까 얘는 x1이 될 테고 y좌표가 와서 y1이 되겠다 이거야. 됐니? 이 공식 모르면은 나쁜 어린이. 근데 가끔가다 이 분자가 음수가 나와. 아시다시피 거리는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느냐 증명을 해주겠다. 자, 이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증명을 좀 돕기 위해서 점 H의 좌표가 좀 필요한데요. 이 점 H의 좌표를 편의상 x2, y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두 개의 식을 만들 건데 두 개의 식이 뭐냐? 바로 요 성분 pH와 이 직선은 서로 수직관계이므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그거 하나랑 수직관계 하나. 그럼 점 H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 XY에다가 X2, Y2를 대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대입이 되죠? 그래서 대입하는 거. 대입 두 가지. 아까 우리 풀었던 이거 하기 위해서 아까 그분이 풀었던 거야. 대입. 수직관계 하나랑 대입. 요걸 써먹겠다 이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일단 수직부터 써먹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 기울기는 얼마죠? 네, 마이너스 b분의 a죠. 뭐라고? 모르는 이씨 빨리 답 안 나와? 이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 이 기울기는 2. 알죠? 다 알죠? 빨리 나와야 돼.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그렇다면 그래? 그럼 성분 pH의 기울기는? 그럼 성분 pH의 기울기는 얘랑 역수에다가 일곱해야 되니까 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네? 그쵸? 둘이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이해 갔습니까? 아, 요 성분 pH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다. 그런데 성분 pH의 기울기인데 요 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기울기는 x값이 증가한 분의 y값이 증가하니까 요 성분 pH의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바로 a분의 b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로 좀 보여주면 5분의 2하고 10분의 4하고 같나요? 네. 이 5하고 4하고 서로 자리 바꿔도 돼요? 둘이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그 되죠? 5하고 4하고 체인지해도 이 값이 서로 어때요? 같죠? 얘네들 서로 자리 바꿀게요. 오케이, 서로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즉 b분의 y2 빼기 y1은 이거 분자로 가니까 a분의 x2 빼기 x1이 되겠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내가 얘를 비례상수 k라고 쓸게. k. 지금 기울기 pH의 기울기가 a분의 b인데 pH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돼서 걔가 a분의 b가 되고 분수식이 서로 분수꼴이 같다라는 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즉 b분의 y2 빼기 y1은 a분의 x2 빼기 x1이 되고 이 두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똑같대. 그래서 그 값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라고 해보자. 따라서 그러므로 a분의 x2 빼기 x1은 k니까 얘가 등호관계가 성립하니까 따라서 x2 빼기 x1은 곱해서 ak가 되고 b분의 y2 빼기 y1도 k가 돼야 되므로 따라서 y2 마이너스 y1은 b 곱하기 k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수직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분 pH 구하는 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걸 찾고자 하는 거죠. 지워줄게. 우리의 목표는 성분 pH를 구하는 게 목표야. 성분 pH를. 우리의 목표는 성분 pH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 잊지 않았겠죠? 여기다 적어볼까? 성분 pH는 루트 성분 pH는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성분 pH가 되는 거잖아. 자, 부분에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성분 pH가 되겠다. 우리의 목적이 얘야. 우리의 목적은 얘를 구하는 거지. 이 하트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한편 오잉? 요걸 이제 딱 빌드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한 짧은 게 있었는데 x2 빼기 x1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로 표현되니까 성분 pH의 기울기는 그냥 a분의 b가 되겠다. 왜?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한편 성분 pH의 기울기를 점 h의 좌표와 점 p의 좌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b분의 y2-y1 a분의 x2 빼기 x1이 서로 같은데 그 같은 두 값을 k라고 잡으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자, 기억에서 x2 빼기 x1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ak. 기억에서 y2 빼기 y1은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bk를 바꿔서 대입합시다. 쟤를 대입해주면 루트 ak의 제곱, 즉 a제곱, k제곱 bk의 제곱이니까 b제곱, k제곱이 되고 k제곱으로 묶어줄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루트 k의 제곱은 자 여기서 이제 실수의 성질 같은 게 나올 거야. 우리 아시다시피 루트 5의 제곱은 5죠? 5야 5.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도 뭐죠? 5죠? 그래서 우리 루트 a의 제곱을 절대값 a라고 적는데 실수의 성질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오케이. 모르고 계시다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자, 얘는 루트 k의 제곱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루트 k의 제곱은 방금 방금 절대값 k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자, 여기서 살짝 숨 좀 쉬겠습니다. 숨 한번 쉬어주고 잠깐 쉬어가고 이제 두 번째 대입입니다. 대입. 처음 h는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직선의 x, y에 처음 h의 좌표를 대입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여기다 쓸까?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a x2 더하기 b y2 더하기 c는 0 되겠다. 됐니? 한편 다시 기억에서 x1 넘어가서 x2는 x1 플러스 ak가 되고 y2는 y1 더하기 bk와 같겠네요. 기억에서.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기 x2 대신에 우변값을 대입할 거고 여기 y2 대신에 요 우변값을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a x2 대신에 누구 대입해? x1 더하기 ak b 곱하기 y2 대신에 y1 더하기 bk를 대입해주고 전개를 해서 ax1 더하기 a제곱 k by1 플러스 b제곱 k 플러스 c는 0이 되고 얘네들이 k로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k는 세 개의 항우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되고 그러므로 k는 양변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눠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자, 수직관계 대입으로 지금 k의 값을 분수 형태로 표현했는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쫙, 다 왔어. 그럼 절대값의 안에 저기가 들어올 거야. 절대값 a제곱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요 분자에 있는 셋식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플러스로 바뀔 테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요.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한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없고요.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A, B는 0이 아닌데 A, B는 둘 다 0이 아닌데 그래서 얘가 양수라면 A, B가 0이 아니라면 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지금 절대값 얘는 지금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요? 왜? 양수니까 음수가 되지 않을 거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수 3이 있다요. 양수 3은 실례가 안 된다면 루트 3의 제곱이라 써도 됩니까? 그쵸? 루트 3 두 개 곱한 거라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양수거든요? 이게 양수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이라 써도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 얘를 약분시키려고 지금. 이거 두 개 있는 거거든, 두 개. 루트 곱해진 거야. 분자에 루트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겠지? 따라서 끝! 그러므로 정리해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성분 pH가 되겠습니다. 증명 끝. 길죠? 이거 지금 하다가 넘어오고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해봐요. 오빠는 이거 서술에 10점짜리 나온 학교 있었습니다. 아, 이걸 막 증명하셔요. 네. 네모칸 느끼로도 막 나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지 안 가르쳐 주시는지 봐요. 가르쳐 주시면 내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언니들은 결론만 외워주세요. 오케이? 결론 외우기 쉽죠? 한 정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정점의 좌표에서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를 pH라고 한다면 성분 pH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x 대신에 x1 대입하고 y 더해서 y1 대입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분자가 되겠다 이거야. 끝이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겠다. 이렇게 해주길 바래. 자, 이번에는 원에 대해서 살짝 공부해 봅시다. 오늘 자, 원. 하연아, 원이 뭐예요, 원? 원이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져 있는 원 혹시 기억 안 나겠지만 알고 있는 원. 동그라미, 그렇지, 동그라미. 원이 뭐죠?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원이 있는데 동그라미는 안 적어. 동그라미라고는 안 적어져 있어. 폴피큐. 오, 맞아요. 맞아. 평면. 왜냐하면 공간 위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구, 그렇지, 구. 축구, 농구, 배구, 구.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어.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고, 요 평면 위에 딱 그 기준이 되는 원,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요 원의 둘레를 얘를 원주라고 부르죠. 원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의 용어들, 기호들이 있는데, 원주위의 한 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이 선분해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고, 또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죠. 당연히 쭉 이은 선분을 우리는 얘를 지름이라고 부르겠죠. 지름이라고 부르고. 쟤 오토에서구나. 그 다음 요 원을 우리 무슨 원이라고 부르니까 반원이라고 부르고, 만약 90도이면 얘를 우리 4분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중심의 90도의 부채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시.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자, 원의 중심은 5라고 잡겠습니다. 자, 원주 위에 두 점을 잡았어요.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이 선분을 갖다가 현 AB라고 읽고, 선분 현 AB라고 이게 선분을 이용해서 쓰고, 얘를 읽을 때는 현 AB라고 읽던가 선분 AB라고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원주 위의 일부,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라고 하죠. 호. 박차 호 할 때 호 AB라고 읽고 쓰고 하고, 이 호 AB와 현 AB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르죠? 활골이라고 부르죠. 활골. 아니 진짜 뭐 다 까먹었어. 그 다음에 부채꼴은 이거지. 부채는 이제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CB 이렇게 반지름 호로 둘러싸일 때 얘를 부채꼴. 그럼 원에서 중학교 1학년 문제 이런 거 나오거든. 여러분, 활골이면서 부채꼴인 도형이 무엇일까요? 활골도 되고 부채꼴도 되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렇지, 반원은 둘 다 되지. 반원은 이 지름이 현으로 보면 되고 호로 보면 되니까 활골도 되고,
반지름 호로 되어 있으니까 부채꼴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이 구하는 거 다 아시겠죠? 반지름이 뭐 r이라고 하면 원주는 2파이 r이 되고 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며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되고 이 부채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RL 얘도 있었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중3 때 중3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중3 2학기 때 배우는데 근데 중2 때도 배워서 중2 때도 삼각형에서 요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 우리는 지금 이상하네. 원을 먼저 그리면 되지.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면 되지. 이때 우리는 이 원을 삼각형의 무슨 원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그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각 BOC는 각 BAC 즉 각 A의 몇 배다? 2배다. 얘를 중3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나 따라해봐요. 하연. 호 BC에 대하여 중심각의 크기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의 2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있어. 얘 이름이 원주각. 정확하게 말하면 호 BC의 원주각. 얘 이름은 호 BC의 중심각. 그래서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몇 배다? 2배다. 근데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도 호 BC에 대한 원주각, 얘도 호 BC에 대한 원주각, 얘도 호 BC에 대한 원주각. 그래서 이 각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중3 때 배워요. 아셨죠? 배고프다. 네. 자, 방금 우리가 지금 원에 대해서 알았어요. 배웠죠? 원이란 평면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원의 정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무슨 얘기냐?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C가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요.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생겼다. 그럼 이 원주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의 좌표가 변해. 이 한 점을 잡고 P라고 잡아볼까? 근데 이 점의 좌표가 P가 여기 있어도 좋고 원주 위에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 즉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똥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변수 취급해가지고 x, y라고 할 거야. 한편 우리는 이 원의 중심과 원주 위의 점을 이 선분을 반지름이라고 부르지롱. 그러면 선분 PC는 R이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양면 제곱하면 선분 PC의 제곱은 R 제곱과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선분 PC의 제곱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x값의 x좌표의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제곱 피타고라스 우리가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관을 쓰면 되잖아. 네. 그죠? 두 점 사이 거리관을 공식을 쓴다면 x좌표의 차이 제곱 x-a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제곱 얘가 PC의 제곱이 되고 그 값이 바로 R제곱이 되겠다.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에 대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얘 이름이 원의 방정식의 원방이라고 나중에 주제도 말할 건데
방정식은 얘 이름이 있어요. 표준형. 표준형 이렇게 보죠. 완전 제곱식.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심의 좌표가 요 완전 제곱식 0이 되게 하는 x가 a, 얘 0 되게 하는 y가 b가 중심의 좌표가 되고 우변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반지름이 r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16이 있대.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얘 0 만드는 x값 2, 얘 0 만드는 y값 5, 그리고 반지름은 16의 양의 제곱근 누구? 4 이렇게 끝이야. 원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만 구할 줄 알면 매우 쉬운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지 베리 이지 정말 쉽게 되니까 원이 나오면 그러니까 반지름을 알면 뭐 둘레 구하세요. 그럼 8파이 넓이 구하세요. 16파이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은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에다 부를 거고 한편 중심의 좌표가 0,0인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아닌 원이 있대. 그럼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중심의 원점이 되니까 A, B가 0,0이 되겠지. 따라서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 r이라고 하면 r제곱이 되겠다. 얘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인 이 원을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고. 오케이? 기본형.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 쉽죠? 직선 방정식도 그랬잖아. 직선 방정식, 너 직선 방정식 관계식 만들 줄 알아? 응. 조건 주테이크 만들어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응.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위치관계 알아? 응. 그리고 뭐 두 직선의 위치관계 알아? 응. 여기 원도 그렇게 물어볼 거야. 너 원의 방정식 만들 줄 알아? 응. 원 그릴 줄 알아? 그리라고 했더니 얘들 이야 원인데요? 원 되돌려 이쁘게 나 잘 그리지 원 잘 그리잖아. 나 원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너희들 안 보이지만 이런 표정으로 원을 그려. 약간 멍 때리고 씩 그리면 원이 잘 그려져. 이렇게 하면 잘 안 그려지는데 살짝 멍 때리고 슉 하고 그리면 원이 잘 그려지지. 근데 이제는 안 보고도 잘 그려. 아닌가? 안 보고는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원하고 직선과의 위치관계 알아? 알아. 원하고 직선 또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원하고 한 직선, 한 원과 한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원하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 안 할 거.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했다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만나는 점을 아시다시피 접점이라고 부르고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르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과 원의 위치관계도 있어요. 원과 원의 위치관계. 원과 원의 위치관계도 6가지 있어요. 6가지. 두 원이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는다.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원이 세 점에서 만날 수는 없네요. 세 점에서 만날 수는 없고요.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내적 이렇게 만나는 경우. 얘도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맞아. 얘도 한 점에서 만나네.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두 원이 외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두 원이 내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원이 만나지 않는데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얘는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여기 여섯 번째도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인데 단 얘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원의 중심이 같아. 도너츠 같이. 그래서 원의 중심이 같은 두 원.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게요? 동심원. 같을 동, 마음시. 원의 중심이 같은 두 원. 그냥 동심원이라고 부르죠. 이런 위치 관계들이 있네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의 관계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벌써 두 가지 배웠어요. 기본형하고 표준형. 이제 하나가 나머지가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일반형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첫 번째 기본형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고요. 이 기본형에서 원의 중심은 0,0이 되며 반지름은 r이 되겠습니다. r.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이렇게 뼈 하고 그려지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 이런 원이 그려지겠다. 이거. 됐지요? 오케이. 자, 두 번째가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표준형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i는 r제곱. 얘가 표준형이고 표준형에서는 중심의 좌표가 찾기 쉬워요. 얘가 0되는 x값 a. 아이고 마음이 급했어. 얘가 0되는 y값 b가 되고 역시 반지름은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에서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뭐 여기가 b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원이 뭐 이렇게럼 있다고 해보자. 너무 기나? 크나? 아무튼 이런 거. 네, 이런 게 얘 반지름 r. 이런 원이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일반형인데요. 일단 이 숫자를 놓고 한번 숫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표준형이 있어요. 어떤 표준형이 있는데 이런 애가 일단 해봅시다. 자, 얘는 누가 보더라도 이 원의 방정식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1,0. 그렇죠. 반지름 얼마예요? 너무나 잘해 우리가. 너무나 잘해. 딱 원방은 사실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만 알면 게임 끝나.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지를 않아요. 그 뭘로 주느냐? 일반형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일반형이 뭐예요? 뭐냐면 이거 전개하는 거.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16이 되고 이 등식을 x, y에 가다 내림 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차수가 높은 거 낮은 순으로 먼저 x제곱 y제곱 적어주고요. 그 다음 1차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적어주고요. 그 다음 상수항 1 더하기 9는 10이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 되겠네요. 요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규칙이 좀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x제곱항과 y제곱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항의 개수는 1이어야 돼. 여기 1이어야 돼. 1. 가끔 3, 3 줄 때 있어.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눠버려. 알겠니? 나눠버리고. 그러면 다시 그럼
일반형을 주고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다시 표준형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걸 다시 위에 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드냐?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빨리 가르쳐줘요. 힘이 날 것 같아요. 알겠어. 자, 일반형에서 중심의 좌표는 엄청 쉬워. 1차항의 개수를 1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즉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돼.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 그 다음 중심의 좌표의 y좌표는 요 y항의 개수를 1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즉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얼마? 3. 똑같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r 제곱을 구할 거야. 뭘 구할 거야? r의 제곱을 구할 거야. 뭘 구할 거라고? r의 제곱을 구할 거야.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엄청 쉬워. 일반형에서 반지름 r의 제곱은 방금 앞에서 구한 중심의 좌표가 있으면 이 x좌표 제곱해주고 y좌표 제곱해준 다음에 빼기 상수, 다시 한 번 더 빼기 상수 마이너스 6을 해주면 r제곱이 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6, 즉 16 짜잔하고 나오죠. 이해갔습니까? 고로 r제곱이 16이면 당연히 r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꼴이라고 합시다. 이때 중심의 좌표는 여기다 적을게요. 이 일반형의 중심의 좌표는 방금 구한 x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나누고 부호 바꾸면 돼. 즉 마이너스 2로 나누고 y 앞에 있는 개수 또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제곱을 구할 건데 r제곱은 방금 구한 위에서 구한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거 제곱해주고 그럼 4분의 a 제곱이죠.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4분의 b제곱을 한 다음 빼기 상수 c 해주면 됩니다. 너네 교재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너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왔어. r은 하고 나서 r은 루트 r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이 우리 같이 지금 말하는 게 훨씬 더 외우기 쉬워. 지금 20가지 같은 거 이거 4로 통분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되고 이거 따라서 r은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4는 2가 되는 거고 분자 루트 씌우면 이거 되는 거거든. 책에는 지금 이걸로 써져 있거든. 내 책 봐봐. 이걸로 돼 있잖아 지금. 네. 맞죠? 이걸로 돼 있죠? 요걸로 외우기보다는 우리 지금 방금 한 걸로 외우는 게 더 편해. 빼기 상수 이걸로 r의 제곱은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빼기 상수 해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로 배웁시다. 자, 내일 오면 이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원의 방정식의 정의에 입각해서 표준형을 세팅한 다음 얘를 전개한 게 일반형이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오면은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다라면 오늘 가셔서 풀 수 있을 만큼 풀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죠. 까지 직방 여기 이거 시간 되려나? 우리 1시간 더 남은 동안 풀어 여기 풀면 돼요. 언니 간다고 그랬지? 가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질문해요. 다 못 풀어도 괜찮아. 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질문하세요. 알겠죠? 채원이 너 알았지? 해가지고 질문하도록 합시다. 언니 출동? 오늘은 여기까지.